사실은 오늘 가장 주목을 끄는 뉴스는 이 트럼프와 시진핑의 통화 이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시장이 정말 기대했던 그런 뉴스였고 이번에 통화가 이루어지면서 시장이 상당히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이렇게 볼 만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 관심을 끌었고 굉장히 중요한 뉴스였는데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저희 속보 영상이 있으니까 이걸 참고해 주시고 사실은 오늘 오후에 이거를 가뿐하게 덮어버릴 엄청난 뉴스가 계속 나왔습니다. 결국 머스크와 트럼프의 극한의 갈등이었는데요. 불과 얼마 전 굉장히 끈끈한 사이를 자랑했던 둘은 이제는 과연 정말 둘이 재회할 수 있을까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정도로 선이 넘는 공방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이게 의견의 충돌, 뭐 논리적인 부분의 어떤 공방 이런 거면은 감정이 다치지 않는 선에서 뭐 서로 쓴소리도 하고 또 얼굴도 붉히고 뭐 좀 욕도 하고 그러면서도 사실 제외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둘이 주고받는 내용을 보면은 이게 수위가 너무 사실 세거든요. 대표적으로 이거 하나 가져와 봤는데 머스크가 올린 이 글 정말 큰 폭탄을 투하할 시간이다. 도널드 트럼프는 앱스타인 문서에 있다. 그 문서들이 공개되지 않은 진짜 이유가 바로 그거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DJT. 이렇게 썼는데 이 앱스타인 문서가 뭡니까? 이 제프리 앱스타인이라고 2019년 수감 중에 죽은 사람이죠. 굉장히 정말 천문학적인 부를 쌓은 금융인인데 구설수에 많이 올랐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뭐 인신매매 이런 혐의로 굉장히 여러 번 기소가 됐고 이 사람이 로비 같은 걸 위해서 고위층에 굉장히 부적절한 일을 많이 했다. 그래서 이 로비한 사람들 리스트가 앱스타인 문서에 있는 건데 굉장히 일부만 공개가 됐고 나머지 정보가 공개가 될 예정인데 이게 안 된 거죠. 물론 이 리스트에 있다고 해서 뭐 어떤 사람이 자기 수첩에 적었다고 해서 이 사람이랑 꼭 나쁜 일 한 건 아니잖아요. 이 앱스타인 리스트에 있다고 불법 행위를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굉장히 정말 미국에서는 엄청나게 민감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를 한 취지는 이 리스트에 트럼프가 있다고 자기는 보는 거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나쁜 일을 한 걸로 리스트에 나오는 거고 그걸 막으려고 트럼프가 문서가 세상에 못 나오게 하는 거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이런 정도의 수위는 정말 갈등 봉합이 어려운 내용이죠. 머스크가 거의 트럼프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겠다. 이 정도의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튼 가장 센 것 같고요.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넌 것 같은데 둘이 오간 설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쓴 게 있거든요. 트럼프 입장이 이건데 예산에서 수십억 달러를 절감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일론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다. 나는 바이든이 왜 그걸 하지 않았는지 항상 의아했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 일론 머스크가 점점 좀 짜증이 났고 좀 버거워졌고 나는 나가달라고 요청을 했다. 나는 모두가 원하지도 않은 전기차를 강제로 사도록 했던 그런 전기차 의무 조항을 없앴다. 그는 내가 이걸 할 걸 알고 있었다. 심지어 몇 달 전에. 그리고 그는 미쳐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기자들 앞에서 오늘 이 독일 총리랑 백악관 회담하는 그런 자리에서 그가 세제 개편안에 반대한 것은 이 개편안에서 전기차 세액 공제를 줄였기 때문이다. 나는 일론에게 정말 실망했고 나는 그를 많이 도와줬고 그는 내게 아름다운 말을 많이 했지만 다음에는 아마 날 비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반격을 한 것이죠. 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없었더라면 트럼프는 선거에서 졌을 것이고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했으며 공화당은 상원에서 51대 49로 밀렸을 것이다. 정말 배은망덕하다. 이렇게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트럼프의 보조금 감축 이런 내용 그리고 앞으로 결국 테슬라가 하는 일의 많은 부분이 사실은 규제 산업이잖아요. 정부 규제를 넘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 냉정하게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분야 투심에 심대하게 타격을 입혔고 그래서 오늘 테슬라 주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몇 개 더 소개하자면 트럼프를 탄핵시켜서 이 벤스가 대신하게 해야 된다. 이런 글에 머스크가 예스 이렇게 글을 올리고요. 트럼프의 관세는 하반기 경기 침체를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강한 글도 올렸습니다. 결국 이런 극한의 갈등이 테슬라 주가 폭락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전반적인 투심 약화로 이어지고 오늘 뉴욕 증시 하락세에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 정말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최신 소식 저희 월가일보가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뉴스로는 이거 가져왔는데요. 이 3의 법칙 창시자 연준 출신 경제학자 클라우드와 3이 새롭게 글을 썼습니다. 굉장히 지금 침체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결론인데요. 과거 사이클에서 3은 경제가 얼마 전이었죠. 이 3의 법칙에 포섭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3의 법칙이 뭡니까 여러분? 최근 실업률이 12개월 내 3개월 이동평균보다 0.5%포인트 이상 높으면
침체가 온다는 그런 3의 법칙에 있었죠. 이게 최근에 이게 포섭되었음에도 방송국에 연달아 출연하면서 자신이 만든 법칙에 예외가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인정하고 당시 침체가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결국 그 말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반대로 아직 실업률에 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고용이 더 나빠지면은 진짜 침체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 이번 주 발표되는 내일이겠죠. 이 고용 지표에서 약세 신호가 나오면 시장은 다시 리세션 우려에 휩싸일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관세같이 이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정책의 영향은 아직 본격적으로 나오지도 않았다. 나오지도 않았는데 지금부터 벌써 이 고용 지표가 둔화된다면 향후 충격에 대한 회복 탄력성이 부족하다는 뜻이 되고 이게 침체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 3년 전에 인플레 급등과 급격한 금리 인상 후에 침체 우려가 많이 나왔지만 22년쯤 얘기입니다. 하지만 침체가 발생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때는 강력한 고용시장이 침체를 막아주는 핵심 완충 장치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 당시만큼 강력한 완충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노동시장은 아주 강한 수준이 아닌 그냥 균형 잡힌 정도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앞으로 관세나 뭐 이민 감소, 연방 정부 지출 축소 같은 게 고용 시장에 어떤 타격을 입히면은 고용이 크게 흔들리고 이게 침체로 이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22년 당시 금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물가 우려가 컸지만 그때의 노동시장을 보자. 굉장히 높은 채용률, 하이어링 굉장히 높았고 이 부분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거. 자발적으로 퇴사를 어떨 때 하겠습니까? 더 좋은 직장을 할 수 있으니까 자발적 퇴사를 하겠죠. 이 자발적 퇴사율이 굉장히 높았다. 대부분의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을 의미했다. 해고율 굉장히 낮았다. 이런 높은 이 강력한 이 노동시장의 유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노동자들이 빠르게 재취업을 하고 협상력이 강화되는 그런 완충 역할을 했는데 지금 보자 상황이 달라졌지 않느냐. 낮고 하이어링이 낮고 자발적 퇴사율 낮고 해고율도 좋지 않다. 자, 채용률이 떨어지면은 해고가 늘지 않더라도 실업자가 더 오래 실직 상태에 머무를 가능성이 커진다. 그렇죠. 채용을 잘 안 하니까 비자발적으로 실업 상태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겠죠. 이게 이제 실업률 상승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는 낮은 수준인데 근데 오늘은 또 이게 어제 올린 글인데 오늘은 또 좀 약간 높게 나왔어요. 그리고 계속 실업수당 청구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다. 자, 결국 이걸 봤을 때 어떻습니까? 2022년의 고용시장, 3년 전의 고용시장은 굉장히 넓게 좋은 모습, 즉 이 민간 산업의 고용 증가율을 측정하는 이 3개월 확산 지수라는 얘가 22년 중반에 1991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 이게 50이 넘으면은 채용이 증가하는 거랑 감소하는 산업 수가 같다는 거고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은 산업에서 고용이 증가했다는 의미인데 지금은 보면은 이게 상당히 팬데믹 이전으로 하락을 한 상태다. 게다가 최근 고용 증가를 자기가 보니까 정부나 헬스케어, 교육 분야에 집중되고 있더라. 이거는 연방 지출 증가가 축소되면 직접적으로 고용 축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결론, 지금 노동시장은 22년, 23년 봤던 그 만큼의 완충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 이 말은 침체로의 보호력이 굉장히 줄어들었음을 의미하는 거고 동시에 반대로 뒤집어 생각하면 인플레 상방 리스크도 다소 완화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왜냐면 기업들이 팬데믹 당시처럼 관세에 따른 비용 증가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기 어렵다는 거죠. 산미 봤을 때는. 왜냐면은 실직해서 돈을 못 벌면은 가격이 오르면 못 사는 거잖아요. 물가가 더 오르게 되겠죠. 관세가 붙더라도 돈이 없으면 못 사는 겁니다. 그러면 물가가 자연히 잘 많이 못 오르게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삼이 얘기하는 건 뭐냐? 이 글에서는 명시적으로 쓰고 있지 않지만 침체가 생각보다 우리 앞에 금방 올 수 있고 그래서 지금 노동시장 지표를 면밀하게 봐야 되고 관세가 좀 붙어서 인플레 공포가 있더라도 노동이 취약해서 물가가 별로 안 오를 수 있으니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좀 검토를 해야 된다. 이게 최근 일관된 클레아디아 3의 주장이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뉴스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월걸 구독과 좋아요 많은 사랑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텔레그램 사랑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